라지 데이터셋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라지 데이터셋에 보면 여기에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걸 가지고 원래는 학교에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해야 되나 봐요. 액티비티들을. 그래서 selecting a sample 그리고 cleaning the data. 우리가 NA 그러니까 not available 아니면은 뭐 이렇게 dash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missing 데이터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클린징이라고도 하고 클리닝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이어그램을 한번 표현을 해봐라.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누메리컬 데이터라면 뭐 히스토그램을 표현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박스 플롯 같은 거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또 여기서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뭐 바 차트 아니면 파이 차트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summary statistic, mean standard deviation 아니면 아까 전에 그 박스 플롯에서 뭐 미니멈 그 뭐 IQR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regression equation 그리고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해 볼 수 있었을 거다. 그리고 hypothesis testing 뭐 샘플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봤었어야 되나 봐요. 아마도 학교에서. 근데 우리는 그거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기보단 그걸 통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한테 얼마나 익숙해지는가가 중요했을 것 같은데 우린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통해서 뭘 배웠어야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먼저 보니까 이 데이터들이 측정된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배경 지식인 것 같아요. 영국에서 5개의 도시 그리고 다른 나라의 3개의 도시 이 중에서 영국의 5개의 도시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루시아가 가장 위쪽에 있고 캄본이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루시아랑 헌이랑 캄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변가에 있고 그리고 리밍이랑 히드로는 또 매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랜드에 있어요. 그리고 베이징이랑 잭슨빌은 그 영국이랑 똑같이 우리가 노스피어에 있고 그리고 펄스만 사우스 헤미스피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는 데이터 2개 어떤 도시 이름이 2개가 있고 근데 누구의 데이터인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얘는 템퍼러처가 가장 낮은 거 보니 노스 쪽에 있을 것 같아서 러시아의 데이터인 것 같아. 뭔가 이런 추정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막상 데이터를 보면 그렇다고 엄청 차이가 나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dataset variable and explanatory note 여기에서 보면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는지 잠깐 이걸 보기 전에 여기 있는 이 자료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일단 어떤 퀘스천들이 나오는지 봅시다. 터미널러지랑 컨텍스트를 제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익숙한가. 그래서 데이터셋을 제대로 이제 보지 않았던 학생들한테는 이런 게 있었다고 이런 걸 물어본다고 이제 싶은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영국의 그 도시들의 데이터는 11가지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아까 봤었던 베이징 그리고 펄스 그리고 이제 저 미국의 잭슨빌 여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뭐 temperature 그리고 pressure, rainfall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개 연도의 데이터밖에 없죠. 1987년 그리고 2015년 2015년이었나? 잠깐만요. 그러네요. 2015년. 읍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4개의 데이터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14가지 컬럼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뭐 이거 카디널 디렉션 같은 경우는 그냥 얘의 디렉션을 여기서는 디그리로 나오고 여기서는 저 디렉션 저 표현으로 나온 것 뿐이라서 이건 서로 다른 데이터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서의 이 누메리컬 데이터 mean wind speed가 여기서는 not로 나오고 여기서는 before conversion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이거를 다른 데이터라고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는 방금 전에 컬럼이 14개가 있었지만 3개가 이제 그냥 표현만 다른 것뿐이기 때문에 11개의 다른 데이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영국 데이터들은 그래요. 근데 퍼스 같은 경우를 보면 temperature, rainfall, 그리고 pressure, wind speed, 윈드 스피드에서 또 이거는 이제 또 저걸로 나온 거고, 결국에는 1개, 2개, 3개, 4개, 4가지 종류 데이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 이거 갑자기 왜 일로 넘어갔어?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니었지. 아까 이거 읽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뭘 물어볼 거냐? Summary statistics. 그리고 statistical diagram, 데이터셋. 근데 데이터를 여러분이 막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높은 온도가 뭐 어디에서 나오고, 그리고 뭐 가장 낮은 윈드 스피드가 어디, 이렇게 개개별의 데이터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전체 컨텍스트를 물어본다. 그 다음에 이제 샘플 관련된 어떤 얘기들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나왔었던 게 뭐 있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캔번의 이 그 라지 데이터셋에 있는 1987년을 조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영국 전체의 어떤 1년치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가, 1년치 어떤 그 뭐 레인폴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말 같지도 않죠. 그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뒤에 가서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too demanding in an unfamiliar context, 그럴 수도 있다. 별로 행복한 소식은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네들 사이에 그죠? geographical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퍼스가 사우스 헤미스피어에 있다는 정보가 그 완전 시즌이 리버스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메이에서 옥토버까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때라면 저 노스 헤미스피어에서는 여름이니까 여름 데이터가 나올 텐데,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그게 여름이 아닌 거죠. 겨울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봐봅시다. Daily mean temperature. 여기서는 이 측정 장치가 1.25m above short grass에 있대요. 일반적으로. 물론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는 디그리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데이터가 없을 때는 NA로 되고, 측정이 어떻게 되냐면 hourly. 그래서 매 시간 측정해서 그거를 평균 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의 데이터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측정되는 건 9시에서 9시까지. 그 다음에 daily total fall, rainfall. 여기서 밀리미터로 표현이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었죠? TR. 그죠? TR은 눈이 있고 뭐고, 비고, 굉장히 조그만 거예요. 안 온 건 아니지만 조그맣어요. 그래서 0.05mm보다 더 적어서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저것보다 더 큰 숫자로서 표현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그냥 TR이라고 써놓으면 저거는 어쨌든 오긴 온 거니까. 근데 0.05mm보다 더 적게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not available이랑은 전혀 다른 얘기죠. zero랑도 당연히 다른 얘기고. 그리고 daily total rainfall에는 여기 보면 snow랑 hail 같은 게 이제 포함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된다는 거 잘 기억하고, total sunshine. 이거 sunshine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숫자, 그러니까 특정한,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radiation, solar radiation 이상의 어떤 값을
그러니까 exceeding a threshold. 그거 이상의 값, 이상의 노출된 시간이 얼만큼이지. 그래서 얘는 hour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5hour다 라고 돼 있으면 4.5시간 동안 이제 그 threshold를 넘어간 그 뭐 솔라 에너지가 측정됐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daily maximum relative humidity. 얘는 how close the air is to being saturated with water vapor. 그래서 여기에서 그 공기 안에 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relative humidity of above 95%, 95% 이상일 때는 미스트나 fog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reading which is not available, 여기서도 이제 NA로 표현이 됐고요. 우선 여기까지 잠깐 여기서 봅시다. maximum temperature, average temperature죠. 그래서 네거티브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subzero를 말하는 거고, total rainfall 아까 전에 이제 본 거고 별로 다를 바는 없고요. total sunshine, 그렇고요. 그 다음에 humidity에서 내가 저기다가 왜 밑으로 쳐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condensation, 아마도 100%, 사실 이게 꼭 100%여야 비가 오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100%면 이제 굉장히 이제 비가 올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mean wind speed, maximum gust. 윈드 스피드는 말 그대로 이제 윈드 스피드죠. 근데 윈드 스피드가 나올 때 이제 같이 따라 나오는 게 그 아까 전에 윈드 디렉션, 그죠? 그리고 디렉션이 나왔을 때 그 디그리로도 나오고, 그래서 뭐 270디그리야 그렇다면 아 웨스트 방향에서 왔구나, 이제 뭐 이런 것들 측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스피드가 너트로 표현이 되는데 이 노트가 1.15 mph mile per hour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트를 뭐 mph로 계산해라, mph를 너트로 계산해라, 뭐 이런 예시가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민 스피드는 24시간 동안 이제 분 바람의 그 속도를 나타내고, 평균 속도를 나타내고, 거스트 같은 경우는 instantaneous speed occurs during the 24 hours on the data given. 그래서 얘가 거스트는 윈드랑 그 매우 클로즈하지만 저거는 좀 더 어떤 그 규모가 좀 다른 현상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매우 속도가 커졌을 때 허리케인 뭐 이제 그런 더 바람보다 더 큰 어떤 그런 거 이제 복합적인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average mean wind direction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까 전에 이제 두바이 거 mean wind direction 한번 찾아봤었는데 진짜 시간별로 화살표가 막 엄청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거의 average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재밌는 얘기기는 하죠.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maximum gust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gust도 이제 마찬가지로 방금 얘기한 것들을 나타낼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Beaufort 스케일로 표현을 하죠. Beaufort 스케일 같은 경우는 0에서 8까지, 0에서 8까지로 아니구나. 그건 딴 거고, Beaufort 스케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여기서 봤을 때 뭐 fresh, 뭐 moderate, light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바람이 뭐 기분 좋게 불었어, 뭐 약간 불었어, 이제 뭐 이제 이런 정보들. 그래서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10월로 가니까 바람이 좀 더 부는가 해서 봤는데 뭐 사실 엄청나게 또 그런 게 발견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여기는 이쪽은 확실하게 중간에 라이트가 있는 거 보니 이때는 6월, 7월? 근데 또 금방 모더레이시 또 이렇게 잔뜩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뭔가 시즈널하게 또 엄청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캔본을 봤으니까 캔본 말고 아까 전에 루시아였죠? 그래서 루시아를 또 한번 봐보면 여기서는 바람이 잔뜩 불었을까? 그래서 또 봤을 때 또 엄청나게 그런 게 발견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봐서 그런가? 그죠? 이거를 뭔가 우리가 훨씬 더 분석을 해보면 좀 다르려나? 게다가 지금 혼자서 사우스 헤미스피어에 있는 펄스를 봐봤을 때도 윈스피드가 여기도 라이트하죠. 이때 겨울일 텐데
뭐 겨울이라고 항상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온도가 낮을까요? 온도가 낮고 근데 온도도 매우 두바이랑 비슷한 정도의 온도가 아닌가 그죠? 겨울인데 뭐 16도, 20도, 13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클라우드 커버. 아까 전에 내가 이제 중간에 헷갈렸던 게 이제 클라우드 커버였는데 클라우드 커버 같은 경우는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이 클라우드에 얼마나 이렇게 덮여 있는가 그 비율을 보는 게 이제 클라우드 커버고 여기서는 옥타로 표현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0일 때는 매우 프레시한 맑은 하늘 그리고 8일 때는 완전 오버캐스트 되어 있는 하늘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옥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막 엄청 절대적인 숫자인 건 아니에요. 그냥 0에서 8 사이에 가지고 그냥 레벨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누메리컬 데이터로 생각할 수가 없어서 얘를 여러분이 만약에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죠. 누메리컬 데이터가 아니니까 얘는 바차트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바차트나 뭐 파이 차트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얘는 누메리컬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해두고 비저빌리티는 greatest distance 그래서 얼만큼 볼 수 있는가 여기서는 데카미터로 표현이 된다고 해요. 데카미터는 100m 그러니까 1 데카미터가 그러니까 100m를 나타내요. 그래서 만약에 10 데카미터다 그렇다면 이제 1000m 그러니까 1km를 말하겠죠. 그리고 다른 데서는 대부분 NA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대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dash indicates data not available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pressure에서는 mean sea level pressure 그래서 sea level에서의 그 프레셔를 계산을 한 거, 측정을 한 거고 여기에서는 헥토파스칼로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를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우리가 얼마나 얘를 친근하게 느껴야 되는지를 봅시다. calculate mean standard deviation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그리고 any correlation, rainfall 2015년이랑 1987년 사이에 상관이 있을까? 글로벌 워밍에 어떤 흔적이 있을까? 그래서 뭐 temperature랑 sunshine 사이에 linear regressi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했을 때 뭐 높을까? 그리고 어떤 수첩한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다른 정보들을 또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터미널로지를 보면 아까 전에 이제 언급을 했었었는데 그 카디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래프를 찾아놓은 게 있었었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봤을 때 요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30도야. 그러면은 보니까 아까 전에 그 표현에는 여기에서 여기에는 보니까 B가 포함된 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지금 300도랑 310도 사이에 NW, BW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표현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10도라고 했을 때 그냥 NW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B 있는 표현은 안 쓰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세 글자짜리 W, NW 이런 것들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각각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고 카디널 디렉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얘도 누메리컬 데이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얘도 카테고리컬 데이터고 하지만 디렉션 자체를 디그리로 표현한 거는 누메리컬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을 내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걸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네, 나머지들은 됐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example analysis of the data 그래서 UK 로케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2015년에 미니멈에서 맥시멈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러시아가 가장 노스에 있다고 봤는데 4도에서 19도. 놀수에 있으니까 4도인가 보다.
근데 맞지만 맥시멈이 19가 나오니까 약간 좀 헷갈려요. 근데 우리가 어느 하루 높은 온도 아니면 어느 하루 낮은 온도가 있을 수는 있죠. 우리는 전반적인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하루 높았던 것 때문에 같다고 보기보다는 좀 IQR 같은 정보를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는데 히드로가 지금 보니까 온도가 꽤 높죠. 히드로가 꽤 아래쪽에, 그러니까 그 5개 중에서 뭐 어쨌든 아래쪽에, 영국의 아래쪽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높은데 여기서 말하기를 공항 때문에 그렇대요. 거기 공항이 너무 많아서 그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요.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그 다음에 잭슨빌은 플로리다에 있어서 매우 이제 바다에 가깝고 그래서 비가 많을 거고 윈드 스피드는 꽤 모더레이트 할 거다. 하이 템퍼처에. 베이징은 여기에서 잭슨빌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lower average temperature에다가 그리고 much more variation temperature we see. 그래서 그냥 아까 전에 geographical 한 거를 잘 기억해 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거가 또 굉장히 막 어떤 아이덴티파이 하는데 크리티컬한 정보를 주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좀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좀 전반적인 걸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펄스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얘가 혼자서 사우선 헤미스피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윈터라서 다른 데랑 온도가 좀 차이가 날 거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봐봅시다. 사라가 맥시멈 거스트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개의 샘플을 하려고 해요. 준이랑 줄라이니까 우리가 31일이니까 이제 61일 정도가 돼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 그 6월 1일에서 6월 4일 사이에 하나를 셀렉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랜덤하게 every third value를 찾으려고 해요. 이거는 뭐예요? 시스테메틱 샘플링이죠. 근데 이게 20개 샘플을 못 할 수가 있다. 왜냐면 not available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이런 것들. 근데 그 정도는 그래도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봅시다. 이그젠플2는 여기서는 지금 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그젠플2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위에 부분에 다른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도시의 정보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어떤 정보가 왔어요. 그래서 템퍼러처가 27.2고 윈드 스피드가 3.5였을 텐데 그렇다면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어떤 로케이션이었을 것 같니?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는 베이징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아마도 위에 어떤 맥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머리를 봅시다. 우리가 not available 그리고 어떤 TR의 0.05mm 이런 것들 잘 기억해두고 윈드 스피드가 1knot가 1.15 mph라는 거. 그 다음에 로케이션 지오그래피컬한 시그니피컨스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어떤 건지 그런 거 잘 기억해두고요. 그리고 아웃라이어. 그래서 레인폴을 했을 때 어느 하루 비가 많이 왔다 아니면 어느 하루 비가 조금 왔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 어떤 데이터 선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고 여기서 이그젠플이 있어가지고 이어서 봐볼게요. 첫 번째 이그젠플은 아까랑 똑같고 두 번째 이그젠플에서 사라가 얼과 휴미디티 사이에 그 샘플 11개를 골랐어요. 그래서 메이 1987년에서 루시아에서. 아니 궁금한 거는 UK의 레인풀과 휴미디티의 릴레이션인데 루이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루이샤에서만 고른 것도 문제고 메이에서만 고른 것도 문제고 샘플을 11개만 한 것도 문제고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잘못됐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많은 날들을 1년 내내 전체 중에서 골라야 되고 그리고 루이샤 말고 더 많은 로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메이에서 옥토버까지밖에 없으니까 그죠? 다른 데이터들을 더 수집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내가 그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은 거기서 한 건데 지금 여기서 11mpH가 나와서 그거를 너트로 컨버트를 해라. 그래서 아까 전에 1.15mpH랑 1너트가 이퀴벌런트 한 거니까 유닛 컨버전을 한 거죠. 그랬더니 9.57 너트가 나왔어요. 아마 위에서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얘가 이렇게 컨버팅이 됐는데 그 두 개를 비교해봐라.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한번 unavailable 데이터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대부분의 컬럼에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두고 이 중간 보니까 초반에가 좀 NA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메저먼트 세팅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데 그렇다고 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여기도 이제 초반에 그렇구나. 그러게요. 그 다음에 이제 MPH랑 너트에 대해서 컨버전 할 수 있어야 된다. 클라우드 커버는 discrete variable이고 그거는 그 누메리컬 데이터가 아니다. 그리고 95% relative humidity above 95%가 mist랑 fog에 associated 돼 있다는 거를 기억해둬야 된다. 그리고 all the data available, all the location.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지가 않다는 걸 realize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